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법원은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진숙을 앞세워 MBC를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시도에 급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MBC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 만약 오늘 법원이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면 이진숙이 첫 출근 10시간 만에 임명했던 그 박문진 이사 6명이 현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을 강행하고 MBC를 KBS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 박문진 이사 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평소 MBC 민영화를 주장해온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김건희 여사는 커리어 우먼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삶을 살아왔다고 평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윤기룡 씨는 이명박 정부 때 PD수첩 소속 최승호 PD를 타부서로 보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우영 씨는 김재철 사장 때 MBC 라디오 본부장 신분으로 김미화 진행자의 라디오 하차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임무영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허익범 변호사는 그 유명한 드루킹 특검이었죠. 이러한 이진숙 특공대 6인이 그 내부로 들어가서 MBC를 쑥대밭으로 만들 뻔했는데 법원이 막판에 막은 겁니다. 자, 오늘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 있으므로 피신청인 그러니까 방통위의 주장은 법률 조항의 문헌에 충실한 해석에 기초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단지 2인 위원으로 피신청인 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 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 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적법 내지는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자, 핵심은 이 대목이죠.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와 같은 편법을 쓰면 오늘처럼 법원에게 막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탄핵당해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정으로 이진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진숙은 다시 방통위로 돌아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은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인사청문회 한다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더군다나 법원이 2인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민주당의 방통위원 선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은 그 위원을 임명해야 방통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시간을 번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은 그 임명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는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신문 결과만으로 위에서 본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 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진숙이 첫 출근 10시간 만에 묻고 따지도 않고 임명해버린 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윤석열이 이진숙과 같은 인물을 보내서 속전속결로 땅땅땅 해봐야 오늘과 같은 제동이 또 걸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기 일주일 전 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저희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국회도 윤석열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그런 걸 촉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일주일 전 저는 이 얘기를 접했을 때는 이 권태선 이사장의 얘기가 매우 나이브해 보였습니다.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윤석열의 MBC 장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아니, 오히려 잘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지금의 야권 우위인 박문진 이사회 구도도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박문진법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상적으로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면 8월 중순부터 야권 우위는 깨졌고 여권 우위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금의 야권 우위 구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언제까지? 오늘 나온 판결은 소위 긴급한 결정이고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본안소송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진숙 특공대 6인이 그대로 죽을지 부활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때까지 박문진의 야권 우위 구도는 유지된다. 그래서 오히려 잘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잘된 측면이 있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다시 편법을 쓰는 게 실익이 없는 거죠. 오늘처럼 또 법원의 제동을 먹으면 지금의 야권 구도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편법 시도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또 거지같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자,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필 규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의 방통위가 가진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 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 논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저지됐다. 법원의 판단은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실과 김태규는 궁시렁대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자, 무엇보다 죽다 살아난 MBC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 결단이다.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다.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자, 앞서 MBC도 말했지만 MBC 방송 장악 저지의 마음을 모으고 그 현장에 달려가서 반대 구호를 외쳤던 시민분들 덕분에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축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